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4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우리 자산 시장이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우리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나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죠. 미국의 부활절을 맞아서 휴장을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 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격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크립토 시장은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간밤 마감됐던 미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지속 발언의 여파 때문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후 이란이 오만과 함께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감시하는 프로토콜을 마련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시는 낙폭을 만회하고 이후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장중 유가가 중간에 10% 내외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증시는 이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국내외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히트맵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XRP의 가격 분석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시장은 사실 연설 전까지만 해도 이 종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동안 이란을 더욱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긴장감을 부추겼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단숨에 5% 급등을 하면서 배럴당 $100를 넘어섰고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6,0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 주요 코인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단시간에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불안 요인이 추가적으로 더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거세게 되고 이렇게 금리나 기대가 점점 약해지면서 위험 자산에서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이 $66,000를 지켜내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건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변동성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이슈는 XRP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XRP가 현재 운명의 분기점에 들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흐름부터 보시면 XRP가 올해 1분기 동안 무려 27%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무려 60%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간에 반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실패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앞으로 2분기의 방향이 바뀌느냐인 건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강한 저항 구간이 자리하고 있죠. 1.7달러에서 2.8달러, 특히 2달러를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르는 주요 핵심 기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설령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상승작의 시작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XRP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도 같이 만나봤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히트맵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66,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68,000달러를 움직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66,000달러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앞자리 2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XRP는 지금 1.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오전에는 붉은색 불을 켜줬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파란색 불을 켜주면서 0.19% 소폭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 히트맵으로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전문가님을 모셔보고 앞으로의 운용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금요일 오늘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해당 정보방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우리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단단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급등락한 코인들까지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김우석 전문가님께서는요,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댓글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만큼 우리 시장을 굉장히 잘 짚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투자자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잘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크립토 시장에 계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한 소식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20원대까지 튀어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네. 환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원화를 들고 있으면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사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일단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뭔가 원화 가치가 무너지는 신호로만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한민국처럼 이제 수출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에서 이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우리가 타격감 자체가 우리가 IMF 외환 위기나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당시를 떠올릴 만큼 조금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환율 1,500원대 이 숫자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한국 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여태까지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한 사례가 일단 1997년에 IMF가 있었고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인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립토 시장은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 국내 시장에는 조금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이 중앙은행에서 네. 금리를 우리가 내려야 우리가 숨통을 조금 트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지금 1,530원까지 터치를 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네. 우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조금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동성의 증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촉발하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업의 외화 부채 부담 압박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그리고 설비 투자를 위해서 달러로 이제 거액의 빚을 낸 기업들에게 이 1,500원대의 환율은 생존을 위협하는 뇌관이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러로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우리 영업이익을 훼손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씁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뭔가 방어막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경고등이자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AI 기업들의 이 캐펙스라고 하죠. 설비 투자가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코인 시장에도 이제 AI 섹터가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AI 회사들이 부담을 받게 돼서 이렇게 좀 약세 전환으로 바뀌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서 이 AI 섹터들도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맞죠.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네. 네, 우리가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섹터를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 자산 시장에 국내 주식과 이렇게 연동되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만 이용하기보다는 이 해외 거래소까지 병행을 하면서 운용을 해주시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해칭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원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금 환율과 관련된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다는 코인이 있는데 어떤 거죠? 아마 저스트 코인은 좀 다들 아실 거예요. 업비트 네. 들어가면 얘는 왜 자꾸 오르고 있지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스트 코인을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52일간 65%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섹터별로 나뉜다라고 했죠. 네. 예, 트론 기반의 디파이고요. 자, 구조적인 우리가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이 트론 생태계가 핵심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디파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트론 같은 경우에는 USDT 전송량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USDT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할 때 이제 뭐 트론 20을 이제 통해서 전송을 하듯이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송량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디파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 저스트 같은 경우에 이 유동성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평가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지금 좀 올라서 알게 된 건데 많이 원래 저평가돼 있었던 코인이고 저가 코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적은 자금으로도 뭔가 큰 변동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론이 움직이게 되면 저스트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왜 급등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트론 생태계 동반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전송 이 핵심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저스트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 트론에서 저스트로 자금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디파이 코인의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론 섹터의 전체 펌핑이 좀 오고 있어요. 트론 생태계에 자금 유입이 되면서 네. 지금 이 저스트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급등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눌림목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할 때 뭐 빗각을 긋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혹은 그냥 지지 저항선만 긋는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썼을 때 어느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오면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그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알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눌릴 때까지 기다려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크립토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전반적인 유동성의 흐름은 메이저 코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알트단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코인들은 그 섹터 집중적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네, 맞아요. 네. 맞고 이제 적은 자금으로도 유동성이 있다고 한들 네. 적은 자금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뭐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이 시가총액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솔직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도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코인이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뭐 저스트랑 코인은 10% 상승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4%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이 저스트랑 코인이 마이너스 20%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뭔가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볼 만한 코인이고, 네. 앞으로 전망이 조금 괜찮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흔히 보는 테마나 섹터가 코인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묶여있는 코인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상승할 때도 같이 움직이지만 하락할 때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섹터 단에서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코인은 어떤 코인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급락을 한 코인을 네. 또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 롬바드라는 코인입니다. 아마 뭐 들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 이제 30일간 우리 80% 정도가 하락을 한 코인입니다. 좀 많이 죽어버렸죠. 네. 얘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왜 급락했나를 한번 살펴보면 이 3월 30일에 우리가 시즌2 에어드랍이 진행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령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매도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매도 압력이 폭발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3월 초에 3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조정이 나온 거고요. 제가 아까 저스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등락이 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급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매도세가 폭발하게 되면 우리가 또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우리가 종합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 매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이탈, 그리고 유동성 부족이 겹치면서 아예 무너져 버린 케이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드랍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준다는 거죠. 준다. 예. 네. 이걸 준다, 줄게. 그리고 우리가 받으면 수령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갔죠. 팔죠? 팔죠. 네. 으아 하고 팔죠? 네. 우리 리플 예를 들어서 공짜로 주면은 보통 이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올랐을 때 팔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알트단에서는 급등하는 코인도 있고 급락하는 코인도 있고, 비트코인과 이렇게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알트단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코인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리스크도 관리를 같이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타는 그런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단순히 내려간다고 해서 저점 매수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저희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타점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지, 또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진단을 통해 같이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전문가님이 우리 시장 속에서도 또 좋게 보고 계시는 히든 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코인을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한번 짚고 네. 나서 그리고 이제 히든 코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아야 또 히든코인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자, 좋지가 않아요. 일단 네. 우리가 고점은 76K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4시간 봉입니다. 횡보죠. 네. 횡보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그어놨던 이 선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69.2K 지금 이 그어놓은 선을 만약에 다시 재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나오는 조정은 하락 파동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시 도달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하락 파동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 43K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우리가 수직으로 43K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 형태처럼 고통스럽게 횡보를 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지켜줘야 될 구간은 64.8K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추가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냐면 이게 우리가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네.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아무도 못 올라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갔네 이제 고점 돌파하겠네 하다가 다시 추락을 해버리면 그쵸. 여기서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찔끔찔끔 하면서 80K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은 하락이 맞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금 지금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차분히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려면 일단 저항대가 76K 선인 거죠. 예, 맞습니다. 76K를 완전히 돌파해야지 우리가 좀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76K를 돌파해도 사실상 이 80K가 거기가 또 견고하기 있네요. 때문에 네. 실제로 이 76K 부근에 왔을 때 사람들이 80K 간다에 아마 저는 베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가지 못하고 추락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80K가 뚫려야 실경으로 얘를 돌파해야 우리가 진짜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조금 뭔가 추경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우리 이제 히든코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히든코인은 지금 이 장세가 안 좋은데 제가 가지고 오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네. 자,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익비를 좀 따져야겠죠. 네. 자, 여기서 네 차례 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손절 기준은 이 꼬리 달린 부분으로 잡으면 되고요. 우리가 상승했을 때는 10%에서 20%가량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은 제가 뭐 말이 많은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히든코인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정보방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전략까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